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귀납 연역, 제일 출발점이 되는 과학탐구 또는 추리와 추론에서 귀납 연역, 귀납에서는 현장의 실제로 경험 데이터에서 출발해서 일반화된 지식 주장, 자기 주장을 끌어내는 거. 많은 데이터일수록 좋고, 그렇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죠. 오늘 옳다고 내일 옳다는 보장이 없다. 물론 오늘 내일 이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고 100년 아니면 뭐 수많은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영원히 옳다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었고, 연역 그러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3단 논법. 근데 3단 논법 연역의 또 문제점은 뭐예요? 새로운 지식이 아니다. 새로운 게 아니다. Nothing new. 이미 대전제 속에 부분 집합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그렇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은 드디어 탐구의 꽃 아니면은 지구과학에서 흔히 쓰이는 추론 방법, 기추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기추법 자체도 중요한데 기추법을 주장한 사람 꼭 아셔야 됩니다. 3단론법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귀납은 뭐 여러 가지 누적된 그런 거라서 딱히 뭐 누구가다 이렇게 기원을 따지기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기추법을 처음 주장한 사람, 펄스라는 사람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죠. 추리나 추론을 별도로 하시면 안 되고요. 과학 잘 가르치자에서 하시는 거예요. 물론 추리, 추론, 논리 많이 알면 삶도 살아가는 것도 좀 낫겠죠. 남의 주장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옳은가 한번쯤 이렇게 점검해보고, 내용이 옳은가, 논리적인 단계가 옳은가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우리는 교사니까, 예비 교사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걸 갖고 애들이 과학의 그 에센스, 과학의 매력, 추론 능력 그거를 잘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수업 모형으로 가는 거예요. 서술적 디스크립티브 그러면 귀납이죠. 귀납. 규칙성 찾기 여기 있잖아요. 규칙성 찾자. 그 다음에 기초적 여기 있네요. 경험 기초적. 요번에 요거 할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가설연역 요게 다음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거는 이따가 돌아오고요. 귀추법 얘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덕트 말씀드렸죠. 끄집어낸다. 드로우. 끄집어낸다. 무엇을 끄집어낼 거냐. 이제 동그라미 지겹죠. 원인, 결과, 법칙 요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어브덕션이에요. 어브덕션. 뒤로. 거꾸로 그런 뜻이에요. 리트로라고 해서 리트로덕션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기추법, 역추법 요거고요. 가추법은 왜 가추법이에요? 가설을 추론한다, 끄집어낸다. 그래서 그래요. 그다음에 상정논법 요게 어려운데요. 말이 가설의 형식이 어떻게 돼요? 가설 진술 방식 어떻게 돼요? 가설은 만약에 뭐뭐라면 어떻게 된대요? 만약 뭐뭐라면 어떻게 될 것이다. if then으로 가죠. 요게 가설, if then 이거 뭐예요? 만약 뭐뭐라면 뭐뭐이다. 이게 뭐예요? 상정하자. 만약 뭐뭐라고 상정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동어 반복 같아가지고 저희가 아니고 제가 한자 세대가 아니라서 suppose that이에요. 뭐뭐라고 한다면 상정하자. 이렇게. 상정논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설을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요 문장, 요게 가설이잖아요. 가설을 완성해서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정논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기추법에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얘 일종의 귀납이에요. 그래서 기추법을 질적 귀납이다라고도 불러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귀납은 데이터 양으로 승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까마귀 몇 마리면 되냐고 이렇게 던지는 것처럼. 근데 이거는 가설을 추론하는 거예요. 이거면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설을 추론하는 거라서 질적 귀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계는 이렇게 돼요. 어떤 놀라운 현상 Q가 관찰되었다. 여기 해보세요. 여기 결과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이펙트에서. 놀라운 현상. 이거 또 제가 한 번 더 죽을게요. 꽉이 죽었어요. 뭐면 죽을까? P면 Q일 거다. 이게 어디서 아파가지고 잘못됐나 보다. 이 결과. P면 Q이다.
요게 찾아지잖아요. 요거. 만약 P가 참이라면 죽었을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P가 참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요걸 찾는 게 P를 찾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기출법은 이게 기출법 아시면 그 아까 귀납연역 기출을 이렇게 깨쳤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P이면 Q인데 보세요. P이면 Q. 요게 뭔데요? 뭐뭐이면 뭐뭐다. 가설이잖아요. 가설. 근데 Q가 발생했어. 또 할까요? cause, effect. 원인이 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징검다리로 룰이에요. 요게 요거예요. P이면 Q인데 이게 발생했네요. 그죠? 그건 뭐예요? P네요. 요 공식 수학 그 로직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죠. 명제 증명할 때 그거 그 포맷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후건 긍정. 뒤에 있는 조건을 긍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P면 Q인데 이게 맞다고. 이게 이게 참이야. 그건 P라고요. 뒤에 오는 조건을 긍정한 거다. 그럼 앞에 있는 조건은 뭐라 그럴래요? 전건 긍정 이런 거 있죠. 전건 긍정한 게 무슨 추론 방법이 있나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요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랑 동어 반복이에요. 그래서 기출법. 자, 이제 이건 또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인류 역사에서 아까 여기 말씀드렸죠. 이게 천재적인 가설을 제안하면 과학사에서 브레이크 스루가 만들어져요. 혁명이 일어나기도 해요. 천동설에서 지동설 다 관두고 지구가 센터면 안 되죠. 태양이 센터라고 하자. 그러면 그 복잡한 주소는 없애도 돼요. 모든 것이 깔끔하게 설명이 돼요. 또요. 대륙이동설. 베게너 기억나시죠? 베게너가 대륙이동설 처음 주장했을 때 주변 과학자들이 뭐라 그랬게요? 미쳤구나, 미쳤어. 근데 지금은요? 여기 보세요. 베게너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못 그렸다. 그 다음 북미, 남미 이렇게 있죠. 여기 화석도 비슷하고 지층도 비슷하고 뭐 이게 또 비슷해. 여기가. 그래서 처음에 뭐예요? 직소 퍼즐 붙어있던 건데 이게 떨어졌다고 대륙이동설을 주장했잖아요. 베게너의 사고방식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둘이 닮았어. 결과. 어떻게 하면 닮을까요? 원래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원래 붙어 있었다가 떨어졌어요. 대륙이동. 컨티넨탈 드리프트. 이렇게 했죠. 이거 그래서 붙어 있다 떨어져서 그래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게요? 누가 뗐는데 하나님이 뗀 거야? 이렇게 비꼬 왔대요. 진짜로.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기출법적 추론이에요. 이거 뛰어난 가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로는 엉뚱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앞서간 뭐 그렇게 해서 가설을 발견해서 바뀐 거래요. 그래서 케플러가 화성 궤도가 타원이란 걸 발견한 것도 기추예요. 다시 보세요. 이렇게 원인 결과 법칙이잖아요. 화성이 이상하게 움직여. 이 결과예요. 그걸 관측을 한 거야. 지가 한 건지 티코 브라이가 한 건지 몰라요. 관측 결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아하. 궤도가 타원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밝혀낸 거예요. 사고 순서 보세요. 케플러가 발견한 거. 화성이 이상해요. 궤도 운동을 이상하게 막 궤도를 움직여가요. 화성 궤도가 이상해요. 라고 관측을 했죠. 가설을 세운 거예요. 만약에 타원이라면 얘가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뭐뭐라면 뭐뭐일 수 있어요. 아하, 타원이군요. 라고 밝혔다고요. 요렇게 그 데이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요거 가설이죠. 뛰어난 가설을 추론했는데 이게 검증이 되면요. 입증이 되면 로우, 케플러의 첫 번째 법칙, 케플러의 세 가지 법칙에서 제1법칙으로 굳어졌잖아요. 가설이 검증이 되면 법칙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원형적이라는 기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관찰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타원 궤도다라는 걸 밝혀냈대요.
요것도 귀추입니다. 또 갑니다. 그래서 귀추를 이게 처음에 영어 원문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Abductive reasoning, 귀추는 also called abduction 또는 abductive inference, 추론이라고도 하고 retroduction, 기추법이라고 뒤로 역추론이라고도 부르는 거는 a form of logical inference, 논리적인 추론이다. 근데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결과, 이펙트에서. 이상한 게 발견이 됐어. 그래서 귀추법적 추론을 통해서 이게 귀납과 달리 뭐예요? 전제에서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최고 그럴싸한 최적의 설명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이거 다른 말로 가설을 제안해 보는 거예요. 가설을 제안. 그래서 귀추법을 뭐라 그래요? 가설을 선택하는 추론이다. 또 하고요. 또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관계 있는 증거, 우리가 발견하는 이펙트 있죠? 관찰 증거 요거를 가장 잘 설명할 것 같은 가설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근데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특정 관찰 결과로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가장 그럴듯한 최선의 설명을 추론한다. 왜요?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죠. 그 중에 제일 적절한 거. 그러면 또 홈즈 생각해 보세요. 셜록 홈즈. 자, 보세요. 여기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룰이 뭘까요? 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어떻게 하면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죽었지? 가설 1, 가설 2, 가설 3. 많죠? 그 중에서 홈즈가 왜 뛰어나냐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뛰어난 가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또는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래서 천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거. 근데 요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수많은 가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설을 추론했는데 아직까지 괜찮다고요. 거기까지. 그래서 공룡 대멸종, 쥐라기 대멸종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가설 1, 운석 충돌설, 가설 2, 화산 대폭발설.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의 미결정성 얘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고요. 어느 게 옳은지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옳은데 나중에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천재 나오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귀추법은 지금까지, 그리고 이 가설들 중에서 제일 그럴싸한 거 고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나은데? 라고 이렇게. 이게 설명력이 제일 뛰어나다. 그거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게 귀납, 연역, 귀추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결과에서 출발해요. 여기서 출발해요. 1번. 가설 세우세요. 원인 찾으세요. 이렇게. 이 콩들은 모두 하얗다. 근데 이 주머니에서 나온 콩은 모두 하얗다. 그럼 어디서 나왔다? 이 콩은 이 주머니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펄스가 찰스 앤더스 펄스가 제일 처음에 자기 책에 예시한 예예요. 기출법 설명할 때. 콩 얘기 되게 유명해요. 유튜브 가시면 이거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따온 거거든요. 하셔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출법은 귀납, 연역, 귀추 3개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귀납은요. 잠정적이죠. 부분으로 전체를 주장하려니까 무리가 있죠. 귀납에 비약 있다 그랬잖아요. 기출법은 근데 또 연역은 또 뭐예요? 대전제에 들어있던 거 그냥 다시 말하는 거예요. 대전제 속에 부분집합이라서 제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법은 그게 아니에요. 전제에 들어있던 게 아니고 뭐가 아니고란 뜻이에요. 연역이 아니고. 새롭게 추측에는 질적으로 지식이 늘어나요. 확장돼요. 그래서 귀납이 카인 오브 귀납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귀납이다. 질적 귀납이다. 네. 그 다음에 근데 이미 일어났지만 아직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일 잘 잡아낸 사람이 셜록 홈즈다. 가상의 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귀납, 연역, 귀추 비교해보세요. 비교.
여기는 경우와 결과를 보고 규칙을 추론한다. 아까 제가 동그랑이 설명한 거, 그거를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콩 이야기, 콩으로 다 얘기한 거예요.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유튜브에 가면 요 똑같은 그림, 요거 화면 캡처한 거거든요. 똑같은 그림 5분짜리 동영상 있어요. 귀납, 연역, 귀축. 한국말로 이게 영어 동영상이라 인덕션, 디덕션, 어브덕션 이렇게 검색하세요. 그러면 나와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귀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양적 귀납, 통계, 선생님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귀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질적 귀납. 기출법의 5가지 이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뭐일까? 가설을 추론한다 그랬죠? 여러 개의 가설을 내놓으세요. 가설 1, 가설 2, 가설 3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 가장 그럴듯한 거. 테스트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그거 고르는 거예요. 그게 기출법이에요. 나머지는 버리세요. 쓸모없는 것들은 제거한다. 기출법. 그리고 이제 드디어 짜잔 이제 지구과학 논술 동영상이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펄스의 기출법하고 기호 해석 모델이 똑같다. 요번 이 과학 논술 시리즈 이렇게 수업 여러 번 듣고 요것만 가져가셔도 돼요. 기출법이 결국은 기호 해석 모델이다. 왜요? 기출법 기억나시죠? 원인, 결과, 법칙. 그럼 기호 해석 모델 해보세요. 자, 여기 대상이 있어요. 오브젝트. 뭐라고 부르실래요? 이름. 여기 뭐 들어가요? 코드. 요거 찾는 거잖아요. 요거. 우리는 가설이라 부르고 그 양반들은 코드, 해석책라고 부르는 거. 어떤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보실래요? 지금 대한민국 2019년 대한민국에 어떤 이데아로 어떤 관념으로 들여다보실래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놓고 뭐라고 부르실래요? 폭군, 멋쟁이, 훌륭한 대통령. 자기 나라 국민은 끝내주게 보호하니까 여기다 뭐를 넣으셨어요? 어떤 관념으로 보셨어요? 어떤 코드로 보셨어요? 어떤 법칙을 들이대셨어요? 이게 달라져요. 이거 폭군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깡패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에이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디에 보느냐에 따라서 집에 가 있으면요. 우리 딸 공주님 이렇게 부르고 학교 오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고 여기 뭐가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이름도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펄스 기출법이 결국은 기호 해석 모델이다. 그래서 펄스가 기호를 해석하는 거랑 자연과학에서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거랑 똑같다. 문법이 어프로치가 접근법이 방법이 똑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문이과 대통합이라고 제가 뻥쳤잖아요. 인문사회과학을 하는 방법과 자연과학을 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코드에 기반한 해석의 개연성이 무슨 말일까요? 이 해석이 여러 개잖아요.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가설이 여러 개잖아요. 지금은 아직은 옳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이론이나 법칙이. 근데 혹시 반증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불확실성이 들어와요. 여기 여러 가지 다수 이게 여러 개예요. 여러 개. 해석이 여러 개가 올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예에 따라서. 똑같아요. 그래서 코드에 기반한 해석이 열려있듯이 확률적이란 뜻이에요. 개연성, probability. 약호, 코드의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코드를 작동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코드는요. 가설적인 규칙이에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펄스가 한 말이에요. if then이에요. 가설 진술문. 가설 진술의 형식, 양식. 수많은 다른 코드. 저희 말로 바꾸면 뭐예요? 수많은 다른 가설이 있을 수 있어요. 공룡 멸종도. 운석이 충돌했을 수도 있고요. 충돌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화산 폭발일 수도 있고. 돌아갈 수 없으니 뭐. 지금 남아있는 결과만으로 저희는 이제 해석해야 되니까.
여기를 볼 수가 없으니까 시뮬레이션도 안 되고. 그래서 지구과학에 뭐 46억 년을 다시 살 거예요. 뭐 우주 공간으로 나가 볼 거예요. 땅 파도 몇 킬로 못 파는데. 그래서 기출법이 제일 많이 쓰여요. 브릴리언트한 천재적인 가설. 이거 제안하는 거. 그래서 논리학에는 귀납을 세 가지로 분류한다. 하나는요. 선생님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알고 계시는 표본을 샘플을 기반으로 일반화로 나아가는 그 귀납. 단순히 여러 개 많이 모으면 돼요.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귀납 추리라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오늘 참이라고 내일 참 아니에요. 7년조 기억하세요. 밥 줄 줄 알았는데 부엌으로 갔죠. 개연성. 그 다음에 수학적인 확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거. probability, 이 개연성이란 말이 이게 결국 확률이에요. 이렇게. 아직까지 데이터. 이렇게. 그 다음에 증거를 기반으로 어떤 가설을 내놓는 거. 여기 보세요. 이 증거 뭔데요? 이펙트에서 출발한다 그러죠. 결과에서. 이거 뭐지? 라고 관찰해서. 그러면 뭐면 이걸 설명할 수, 무엇이면은 어떤 법칙이면은 이 현상을, 이 결과를 설명할 수 있을까? 그 가설을 제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가설을 구성하는 귀납이다. 그래서 가추법. by Peirce. 또는 뭐예요? 질적 귀납이다. qualitative induction이라고 불러요. 질적 귀납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기출법 지구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다 했으니까 3명을 비교해야죠. 귀납 연역 기출. 뭐가 제일 마음에 드세요? 이거 뭐 마음에 들고 그럴 거는 아니지만 어느 게 제일 파워풀한 것 같으세요? 문제 해결이나 현상 설명이나 자연과학에서 좋아하는 그 모든 것에 어느 게 가장 설명력이 뛰어나다, 파워풀하다. 자, 연역에 의해서 도출된 가능한 실험의 결과, 이펙트에 대한 사실상의 예측들, 뭐라고요? 가설들 중에 하나가 기출법의 가설이다. 가만히 한번 되새겨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채택된 가설은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하셔야 되죠. 결과로부터 다시 일반화 끄집어내는 건 귀납이에요. 테스트에서 나오는 거는 귀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프로베이셔널, 다른 말로 뭐예요? 확률적으로만 옳다고요. 100%예요? 못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본 까마귀들은 알비노 아닌 경우에는 하얀 까마귀 있어요. 그 색소 없어가지고. 그게 아닌 다음에는 까마귀는 까맣더라.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귀납은 이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논증으로 실험을 수행한 후에 그 가설이 그러한 예측을 증명하는 정도만큼 참여된다. 귀납의 결론은 항상 이전에 기출법에 의해서 도출된 가설이다. 이거 이해되세요? 귀납이 뭐예요? 귀납에서 가설의 위치, 기출법에서 가설의 위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설을 정확하게 모르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기출법은 펄스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게싱이에요, 게싱.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얘기 했는데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게싱이다, 기출안. 추정을 해보고 과학 지식을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더 지식의 풀을 넓히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 그럴듯한 거예요, 그럴듯한 거. 우리의 본능이 아직까지는 테스트를 견뎌내니까 그럴듯하다. 그리고 귀추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좋은 설명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요즘은 이 기출법이 인공지능에도 활용된대요. 그래서 요거는 요런 부분 더 보시고 싶으시면 기출법과 인공지능, 이제 구글 검색하실 때는 기출법 더하기 그냥 이렇게 플러스 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 다 들어가는 거 찾아주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렇게 찾아보시면 인공지능 고장 진단할 때 기출법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왜냐면 이렇게 회로랑 이렇게 걔네 펑션하도록 이게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메커니즘 진단하는 그런 거. 그 중에 이거 아니고 아, 얘 지금 여기 고장 났구나 이렇게 하는 거. 그렇게. 거기도 기출법 쓰인대요. 그래서 기출법은 여기 보세요. 이제 귀납 연역 기출 비교해 보세요. 이게 요 표현이 재밌더라고요. 연역은 반드시 그런 거예요.
대전제가 참이면 저는 죽어요. 사람이라서. 사람은 죽는다라는 대전제가 참이면 must be를 증명하는 게 연역이에요. logically. 귀납은요. 실제로 그렇다. 왜요? 경험 데이터에서 출발하잖아요. 까마귀 까만 거 봤거든. 거기서 내가 주장하는 거야. 라고 실제로 actually 까마귀는 까맣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추는요. 그럴 것 같아. maybe. 예요. maybe. 그럴지도 모른다. 그럴 것 같다. probably.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 창조적 기출하고 있죠. 여기에. 여기 보세요. creative abduction. 설명할 규칙이 새로 발명되어야 되는 경우. 그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거. 코페르니쿠스. 이거 사고의 전환이었어요. 그 골치 아프게 주저는 막 이렇게 그리고 또 그리고 궤도 복잡하게 그리지 말고 태양이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것이 예쁘고 깔끔하고 단순하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왜 남들은 그 생각을 못했을까? 창조적 기출로 유명한 또 한 사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셜록 홈즈. 명탐정 홈즈가 그렇다. 자, 빨리 지나갈게요. 요거는 구글 가셔서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요거는 펄스가 처음에 1931년 짧게 살다 갔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점점 발전시켰어요. 사람들이. 60년대 후반에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2008년도에 과학교육하는 사람이 또 발전시켰어요. 이렇게 어쨌거나 기출은 결과에서 가설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원인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역으로 거꾸로 돌아가요.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결과 P. 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이게 뭐지? 그래갖고 여기 뭐예요? 뛰어난 가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abductive reasoning 여기요. 기초적 추리는 논리적 추론인데 펄스가 처음에 설명했다. 제안했다. as intelligent guessing. 굉장히 똘똘한 추측이라고요. 이러면 이걸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화성의 궤도가 타원이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intelligent guessing이에요. It refers to the process of arriving at a hypothesis. 가설. Explain a given observation. Or to achieve a desired consequence. 그런 결과를 가져오려면 어떤 이론이면 어떤 가설이면 될까? 요거 추론하는 거예요. 가설. 요거 H면 P다. 그래서 요거 해가지고 찾아내서. 그래서 결국은 요 원인을 설명해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실제 이제 수업에 활용이 돼요. 제가 이렇게 기납도, 연역도, 기추도, 탐구도, 귀납을 위한 귀납, 연역을 위한 연역, 의미 없죠? 써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사잖아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써먹을 거냐. 요렇게 전개돼요. 기출법은.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순환학습. 첫 번째 거, 요건 뭐라 그랬죠? Descriptive Learning Cycle은 귀납을 이용한 것. 여기는 이름에 나와 있잖아요. 경험에서 출발한 기출법. 왜냐하면 경험 데이터, 결과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설연역, 요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요거. 그러면 기출법의 단계 보세요. 단계. 1번, 탐색 단계. 학생들이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관찰 내용을 기술하는 활동을 한다. 관찰이에요, 관찰. observation. 이펙트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 사건이 벌어졌어요. 조사. 규칙들을 추리해내고, 이거 뭔데요? 가설 생성이잖아요. 가설을 만들어보자. 임시적으로, 프로베이셔널, 임시적으로 설명을 해봐요. 그러면 선택 단계. 가설 하나만 하시면 안 돼요. 가설 1번, 가설 2번, 가설 3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뭐래요?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할 때는 이 가설이 맞는지 다른 데 적용해 보셔야 돼요. 또 다른 사례에. 그래서 경험 기초예요. 다시 볼까요? 관찰하셨죠? 그 다음에 가설 끄집어냈죠? 그게 맞다면 다른 것도 설명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라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 임용고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근데 기출법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임용고시 문제 낼 때 여기 말 속에 나 기출법이야 이러고
거기 여기다 이렇게 클루를 심어놔요. 단서를. 자, 나번에. 교사는 지난 5년간 7월에 한반도 주변을 통과한 5개 태풍의 진행 이동 경로를 그리게 한다. 이게 있죠, 이거. 이렇게 오다가 편서풍대에서 이렇게 휘잖아요, 태풍은. 얘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간 거야, 이렇게 간 거야. 링링은 어떻게 갈라나? 이렇게 간 거야. 왜 그러지? 그 애들한테 이렇게 이동 경로를 그리게 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요즘 인과적 질문을 생성한다. 이거 뭔데요? 인과적 질문이 뭐예요? 가설. 뭐뭐이면 뭐뭐이다. 요거 아까 어디 갔지? 그 동그라미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인과적 질문. 태풍의 경로는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특정 왼쪽으로 잘 가다가 위도가 바뀌면서 이쪽 중위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왜 오른쪽으로 휠까요? 이게 인과적 질문이. 뭐뭐 하면 중위도로 오면은 휩니다. 그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잠정적인 답. 요게 가설이죠. 그럼 앞에 거는 요 기억은 뭐예요? 연구 질문이에요. 연구 질문. 가설은 평서문의 형태로 진술이 돼요. 가설은 뭐뭐라면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아, 이게 편서풍대에 들어와서 오른쪽으로 휘는구나.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럼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여기 있죠? 다른 현상도 설명하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발생한 다른 태풍의 경로도 설명해 주느냐 이렇게. 단서를 담아놨잖아요. 왜냐면 귀납이나 연역으로 안 읽히게.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기초적 모형이었어요. 가운데 거. 요렇게. 요게 전체 풀 버전의 문항이에요. 2010년도 임용고시 나왔던 거. 그래서 여기 있죠. 기억. 이 수업은 가설 연역적 순환학습 모형이다. 땡 틀렸어요. 왜요? 경험 기초적 순환학습 모형을 적용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출법, 귀납 연역 기출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가설 연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